하루라도 큰 뉴스가 없이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서 앞일을 예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코너입니다. 매달 한 번 현재의 정치판을 정리하고 다음 한 달을 예측하는 코너 월간 땡땡땡. 오늘은 월간 정청래 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전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사실은 참 예언인이라고 지난번에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조금 오버하신다. 네. 참 예언인까지는 조금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버했죠. 세상에 맞추셨어요. 네. 반기문 정 총장의 낙마를 정확하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15% 지지율 이하로 추락을 하면 저는 중도 포기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이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현실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정당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박한 인식이거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귀국 전에 1위를 할 때부터 이분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만 달러 수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연차 리스트 시사저널 그때 언론 중재위까지만 제소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바로 즉각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언론 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반론 보도하고 뭐 정정 보도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신문 일면에 그걸 보도하면서 우리 한겨레를 고소해달라 제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겨레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면에서.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귀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더. 왜요? 정치 교체를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 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담론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자는 거 하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 내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총선과 대선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랑극단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스스로 중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았죠. 떠돌았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그날 아침, 그러니까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불출마 포기문 같은 거를 마치 사표처럼 가슴에 품고 품은 채 새누리당도 가고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 하고 나서는 3시 반에 가슴속에 있는 사표를 꺼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디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이분이 구상했던 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가능성을 타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러 좀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본인의 빅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볼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0m에서 13m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뭐 25, 30을 계속 갔으면은 다른 빅텐트를 원하는 분들은 반기문 빅텐트 하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마법이군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다. 그렇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던 그 표. 그 표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그 관건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일단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반 총장이 그만두는 날 여론조사를 돌리자마자 2위 내지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제로 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NC, ND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황교안 총리가 염치와 양심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난 안 나간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 탄핵 국면, 국가 불행 사태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 박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겠다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이 보시기엔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15%와 황교안 총리의 15%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 총리는 넥스트가 없지만 황교안 총리는 넥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수의 대장으로 예. 이번에 등장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예. 총선도 있고 예. 그래서 보수의 재기를 본인의 재기와 함께 노릴 수 있는 거죠. 야, 요거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15%는 무너지는 15%라면 그렇습니다. 15% 보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지만 네. 황교안의 15%는 15%만 나와도 차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 예. 권력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죠. 15%는 황교안 총리를 들썩들썩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무슨 대민 접촉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무슨 대권 주자 악수하듯이 예. 얼굴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0에서부터 100%라고 쭉 봤을 때 예. 황교안 총리 마음이 그럼 몇 %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본인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본인 마음속에는 흉중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으로서는 행운일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이고 행보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황 총리 진짜 나올 생각 있으면 뭐 법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권한대행 그 자리 내려놓고 당당히 나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잖아요. 겸겸이 몇 개가 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찰을 몇 개 다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우스운 나라 꼴이냐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황교안 총리 나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으면 나가야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수에 대한 여망이 있는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모이는 건 사실인데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것을 오판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런 겸겸겸 예.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겸겸겸이 되죠. 자 그 순간 그 지지율은 또 폭락할 것이다. 왜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직 서열상. 국무총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지 않습니다 또. 박근혜 프레임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세요. 매달 한 번 찾아오는 남자 월간 정청래의 정청래 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대연정. 예, 이것은 시대정신. 그 대연정은 어떻게 하자는 대연정이에요? 새누리당, 바른정당 같은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연정이라는 게 연립정부잖아요. 예. 이것은 시대정신이 아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에 있다. 시대정신이 없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고 민심을 얻지 못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뽀연, 연기, 포연이 난무하는 자리인데 깃발이 있어야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죠. 근데 이거는 깃발이 아니거든요. 대연정은.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빡 꺼냈는데 네. 그건 이제 보수표를 노리고 꺼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장성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건 패착일 수 있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청산을 위해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청사가 반문을 외치다면서 사실 확장성을 좀 노렸던 건데. 노렸는데 문재인 청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간다.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착을 했던 것 마찬가지로 특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적폐청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단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선을 준비하겠습니까? 대연정을 꺼내더라도 사실 경선을 통과한 후에 본선에서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대연정 카드는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고 사용이지
예비고사용이 아니거든요. 본고사용인데 너무 일찍 꺼냈어요. 근데 예비고사에서 상당히 실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착이고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뭔가 지금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연정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대연정이란 카드를 자신 있게 꺼내게 된 것도 결국 상승세.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꺼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은 특히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수표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도 나의 고정 지지층은 아니다. 마치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듯 한 구름과 같은 표거든요.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표가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고 있다? 보수표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보수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 머물러 보세요?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그걸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당다운 야당, 여당다운 여당을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해서 야당표가 오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처럼 화장 고치고 잘 보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까지 야당답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이 이번에 야당에 한번 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여당표가 오지 않거든요. 중도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 중도표의 판단 기준은 여당이 여당다웠을 때 한번 해봐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거고 야당이 야당다웠을 때 잘했지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이건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도라고 하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기 때문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사람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중도도 여든 야든 색깔이 분명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가보죠. 국민의당.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반기문 총장 물론 셔터 내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빅텐트 치고 거기서 만나리라 했던 건데. 셔터 내리자고 했을 때 저 말은 셔터를 다시 올리겠다 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의당 분들 그래서 제가 셔터를 내린다고 했을 때 좀 있으면 다시 올린다고 얘기할 것이다. 하긴 셔터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렇습니다. 거긴 해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빅텐트를 치고 나서 그 안에서 다 모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을 해석하는 하나의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걸로 모든 걸 꿰맞추면 됩니다. 그게 왜 여기서. 왜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어떤 말을 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명분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말이 내일도 똑같은 말이 안 된다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국민의당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와 호남 민심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기문 총장에게 기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셔터를 내렸다고 당장은 말했지만 기대했다가 반기문 총장의 낙마가 오면서 사실은 지금 조금 난감해졌을 것 같긴 해요. 최대 피해자가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혼자 힘으로 문재인을 꺾기가 지금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지지율상 그렇죠. 그러면 반기문 총장과 연대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문재인을 한 번쯤이라도 눌러봐야 되는 그런 기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지렛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반기문 안철수의 대결로 어떤 드라마를 좀 만들면서 바람을 만들면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크는 이런 전략을 생각했을 수 있는데 반기문이라는 큰 산이 넘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더 큰 산이 있었죠.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산이 있었죠. 탁구를 치면 복식주에 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호남 민심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워낙 단단한 지지층이니까. 자, 근데 호남은 다른 거 없거든요. 정권 교체만 생각하거든요. 정권 교체 열망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정권 교체 안 돼도 좋다. 문재인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호남 민심을 상당히 자극했고 그리고 정권 교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어디 두고 보자. 국민의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남에서는. 그래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정권 교체의 해방꾼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호남에서 아마 몰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국민의당도 어제 우상호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권 교체의 큰 바람 앞에 국민의당도 결국은 호남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연대와 통합이거든요. 결국은 야권 통합의 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거는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민주당의 바람이 아니라 호남의 바람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정청래. 그나저나 손학규 의장. 네. 이제는 이제 의장이 됐습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네.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손학규 전 지사가 이제 의장이 됐고 2월 10일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죠. 네. 여기는 그러면 일단 그 스몰 텐트를 치고 국민의당, 손학규, 정운찬 이렇게 요거까지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세요? 왜 또? 왜냐하면 손학규 의장은 저는 관심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도 그래도 저 중도에 뭐 지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지율을 보세요. 대권 주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불쏘시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불쏘시개 역할도 힘들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도 중심이나 언론공학적 입장 이렇게 보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촛불 국면도 결국은 여의도 정치공학이나 언론공학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정치공학으로 보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얘기해? 처음에 다들 겁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스팔트에 있는 길바닥 민심은 들끓었거든요. 길바닥 민심이 정치인들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엔 정치인들이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의장의 이번에 가진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지난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손학규 의장이 만덕산 토굴로 들어갈 거다. 네. 얘기해서 엄청나게 출렁였던 거 아시죠? 네네. 정치판이. 네네. 그거 아직도 확신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언제 들어갑니까? 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입당을 하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가 부동의 주자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후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뭇없이 사라지는 거죠. 처절한 싸움을 해야겠. 목숨 걸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을 싸워야겠네요.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뭐 출마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벽보를 못 붙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나저나 지지난주에 그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남자 박근혜다. 왜냐?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 박근혜라고 본다 해서 술렁술렁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술렁거릴 필요 없고 그건 정두원 의원의 개인 의견이. 정청래 월간 정청래 편에서 반론 듣겠다고 했거든요. 네. 반론해 주시겠어요? 반론할 가치가 없어요. 네. 정두원 의원님 미안합니다. 반론할 가치가 없어요. 반론할 가치도 없습니까? 네. 이것도 정두원 월간 정두원 편에다 반론해야겠네요. 이거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30%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 컨텐츠가 그러니까 당장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었어요. 뭐 이 비유라는 것이 뭐 아주 치명적인 비유. 정두원 전 의원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1시간이라도 얘기해봤나요? 저도 정두원 의원하고 뭐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두원 의원은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분 한번 한 자리에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애니메이 언제든지. 월간 정청래 이 시대의 정치판의 참 예언이. 자칭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고 자부하시는. 전 우주로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 정청래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